자, 이 사안도 좀 보궐선거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좀 다뤄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에 의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등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이제 SNS상에 어떤 글을 올린 건데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약간 이렇게 추모하는 글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약간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박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게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돼 있고요. 정의당은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라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박영선 후보도 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임종석 실장님하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치러지는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노골적인 2차 가해로 임종석 씨 참으로 몹쓸 사람입니다. 조대니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논평이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네요. 선거가 임박하니까 뭐 이거를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갑자기 올린 이유가.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꼭 지원하려는 마음만은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2차 가해를 하려는 목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행정가로서의 가졌던 그 치적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졌던 자세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강조했을 하고 싶었던 것 공과를 같고요. 좀 봐달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선거가 마치 실패한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심판론처럼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약간의 어떤 최근에 든 소회 이런 걸 좀 밝혔다. 조대니 변호사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셨고요. 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피해자가 왜 스스로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서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임종석 전 시장이 고민했으면 저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없죠. 더군다나 선거 국면에서 박영선 후보도 어제 방송 토론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입장 같은 모습이 비춰졌는데 지난번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 호소인 3인방 캠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을 사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선거 국면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임종석 전 시장의 발언들이 이런 내용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임종석 전 시장도 그렇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4월 7일 보궐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내고 행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4월 7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어려운 겁니다. 이번 선거 큰 판에서 이미 넘어가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무너지게 됐던 민주당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원내대표 선거 대권까지 가는 길목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지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발 정치인들이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고. 지금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1대1 대결이 굉장히 오래면 7년 만에 열어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집도끼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와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이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는데요. 저번 2018년도 선거를 보면 60%까지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의 지금 뭐 민주당의 어떤 조직력이 쫓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의도를 갖는 거가 먼 미래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로는 선거에 많이 좀 나와달라는 호소를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뭐 이것도 역시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아니라 벌써 뭐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박수현 전 대변인과 최영호 의원이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에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4명이 나왔어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이 두 분들은 후보잖아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재보궐선거 기간 신변보호 대상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떤 분이 신변보호 대상 같습니까? 4번입니다. 다른 분은 아니고요? 네. 아, 4번만? 왜 그렇습니까? 예, 뭐 또 후보도 당연히 그 선거 기간 중에 예.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예. 그러나 정식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신변 보호 상시 보호 대상 경찰에서 규정상 근거가 있는 거는 근거가 있는 것은 예. 공당의 대표격인 당대표. 예, 비상대책위원장인 대표격인 김종인 대표가 상시 법적 근거에 의거한 신변 보호 대상이다. 그럼 이 4분 중에 여기 한 명 당대표 자격만 보호 대상이고 여긴 전직이니까 아니고 여긴 후보는 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는 누가 대상자라고 보세요? 지금 박영선 후보는 신변보호 뭐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부분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근데 아무튼 이 네. 경찰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 어떤 부분들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뭐 신변보호 대상은 뭐 사실은 1번과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예, 후보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로 혹시라도. 인해서 예, 혹시나 이제 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관점이 달라요. 한 분은 당대표만 해주는 거다. 한 분은 후보가 더 중요하게 여기를 해줘야 된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1번은 후보고요, 4번 당대표인데 그럼 나머지 여기 전직 당대표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직이니까. 근데 여기 현직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죠? 여기 보시면 경찰의 규정상 당대표는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재보궐선거 이 후보는요. 서울시장만 해줍니다. 부산시장 등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감안해서 경찰에서 정한 규정이랍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입니다. 두 분 다 틀리셨는데. 틀린 게 아니고 절반 맞은 거 아닙니까? 50% 정답률이요. 우리 저 박수현 대변인하고 저는 예. 한 몸입니다. 한 몸. 섞으면 맞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규정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공당의 대표는 재보선 기간 동안 신변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사도 오늘 있습니다.